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화학생물공학부 김소은입니다. 제 발표는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게 되었는지 1번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제목은 화학공학도에서 수소연료 전문가를 꿈꾸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소연료 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집중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가진 목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동기부여가 되었던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조금 들었던 전공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화학생물공학 전공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연구직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화학공학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이나 정유업계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탄소 배출 문제랑 석유화학 산업의 부흥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큰 확실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적성보다는 금전적인 수익을 더 바라보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큰 생각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2050 탄소 중립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정유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되게 많이 배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의 부흥과 탄소 중립 문제는 공존할 수 없는 문제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면서 공존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화학공학자도 화학 문제랑 탄소 배출 문제랑 화학공학 문제를 둘 다 고려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화학공학도로서 이 석유화학 업계가 맞은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저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배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예시로 첫 번째는 제주도로 신재생 에너지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하면서 전기 생산이 많을 때는 공급되는 전기가 소비되는 전기보다 더 많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는 상업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진짜 상용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력과 태양광은 24시간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열에너지라는 에너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랑 기저발전이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점에서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열에너지를 연수를 하게 되었고, 미국에는 더 바이졸 지연발전소, 인도네시아에서는 파투아 지열발전소를 견학하고 실질 발전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소 건설의 입지 조건 또한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더 바이저스 지열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소 자체가 굉장히 커서 원전 한 기와 맞먹는 실질 발전량을 확인했습니다. 이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에 지열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번에 시도가 있었던 포항 지열 발전소를 지형적으로 분석하고 또 온도 분포 등을 분석하여서 보고서를 썼는데, 아직 한국의 지열 발전소를 들여오기는 힘들다라는 좀 안타까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한국의 지열에너지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결론으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에너지원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소였습니다. 수소에 집중해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연구부서에서 인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턴을 하면서 수소 연료전지를 수작업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도 배웠고, 또 실제 엔진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성능평가 또한 진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또한 상용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전지 자체에 대한 그런 포텐셜은 많은데 막상 수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수소차인 넥소를 사고는 싶은데 이제 수소 충전기가 우리 집 근처에 많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정유회사가 수소 사업에 진출하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수소 사회를 더 빠르게 이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탄소 중립 현황에도 궁금해서 이제 교환학생을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약 40% 정도로 높은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대 수업이 다양한 민행 공대로 다녀왔고요. 왼쪽 그림은 제가 수업에 들었던 물리학과 건물입니다. 한 학기 동안 독일에서 저는 퓨얼셀 테크놀로지랑 배터리 스토리지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연료전지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연료전지도 있고 아니면 고정형 발전 연료전지도 있고 이런 용도도 학습하고 각 용도에 따른 장단점을 굉장히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말은 되게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수소도 결국 화석연료로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는 한계점을 아직까지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또 직접적인 이제 수소나 지열 같은 에너지원에 대한 탐구 외에도 단순하게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도 학습합니다. 테마연구회라는 것에 참여하면서 전기화학적으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원공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을 통한 탄소 포집으로 적혀 있는 게 제가 논문을 발표했던 주제인데 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현재의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은 화학생물공학 전공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서 에너지가 바뀌는 시기에 공학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분야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급진적으로 투자하는 석유화학 회사에서 이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현재 목표를 수학 분석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강점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회사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 공장 같은 설비를 그대로 이용해서 수소를 저장하거나 다룰 수 있고 또 에너지원을 구입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 고객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점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진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서 수소를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용으로 그린워싱을 하는지는 제가 회사에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 생산 방식의 경우에도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드는 그레이 수소가 가장 경제성 있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수소는 아직 경쟁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인프라 구축이나 이제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경영 지식들이 필요할 건데 제가 공대만 단일 전공을 해서 그런 지식이 약간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전망, 그러니까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50년 탄소 중립이 가까워질수록 CO2 배출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수소 연료전지 차도 보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인데 한국에는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걸 보급해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한국에서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기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산업의 위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벤츠 전기차 화재와 같이 수소 연료전지 차에도 화재가 난다면 이제 인프라 보급이 굉장히 늦어질 거다라는 위험성이 있고 또 신에너지 시장 자체가 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나 한국 대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산업의 방향이 굉장히 크게 바뀔 것으로 걱정합니다. 하지만 강점으로 위협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소 인프라 보급이 지연되고 또 정책 방향이 변하더라도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2 배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성은 발전이 될 것이고요. 저는 화학공학도로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에서 출발해서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목표까지 단단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졸업을 해서 산업계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김소은입니다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까지 발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